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경영과 이 비즈니스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연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 앞 시간에는 이 비즈니스의 이해를 위해서 인터넷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이런 사용성은 얼만큼 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퍼센테이지 숫자들을 봐서 와, 이 정도의 시장이구나 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시간인 이 시간에는 인터넷 서비스와 모바일 서비스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과 조금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도를 높이시면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한 비즈니스의 이해가 좋아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가 인터넷 서비스 여러분들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인터넷 서비스는 인터넷 서비스의 가장 기본 서비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많이 아시는 전자우편이에요. 이메일이죠. 그 인터넷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서비스고 여러분들한테 개인이나 메시지를 작성해서 개인이나 그룹에게 전달하고 읽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인터넷 서비스예요. 두 번째가 FTP라고 여러분들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서 프로토콜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프로토콜 규약이에요. 그래요. 근데 파일을 트랜스퍼가 이동이거든요. 파일을 이동하는 규약이에요. 그래서 파일을 이동하는데 그런 규약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파일 전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파일을 이동하는데 서로 규약이 있어야 전송이 될 거잖아요. 서로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FTP라고 하고 이게 이제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파일 전송받게 하는 게 인터넷 서비스의 기본 서비스입니다. 세 번째가 원거리 접속이에요. 여러분들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게 마치 여러분들이 직접 사용하는 것처럼 터미널에 연결된 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기본 서비스가 전자우편이나 파일 전송이나 원거리 접속이라고 하면 이 인터넷 서비스를 이제 응용한 거예요.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인터넷을 응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응용 서비스예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시는 네이버, 구글 이런 것이 정보 검색 서비스로서 응용한 서비스인 거죠. 여러분들 검색 엔진 들어가가지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 정보 빠르게 찾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웹페이지도 볼 수 있고 여러분들 컨텐츠도 검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통합 검색 텍스트 위주가 아니라 이제 정보 검색 디자인 뭐 이미지 검색 영상 검색으로 엄청나게 발전되어 왔죠. 그다음 지금은 어때요? 음성 검색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발전된 서비스인 거예요. 두 번째가 이 응용 서비스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이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상호 간의 전자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이게 나눠지는 게 이메일이랑 인터넷 메신저인 거죠. 과거에는 여러분들 인터넷 통해서 상호 전자 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메일이라고 인스턴트 메시지 이렇게 구분했었는데 현재는 이게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까지 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SNS 서비스가 들어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서비스는 이메일. 이게 지금은 성장세가 많이 약해졌지만 특히 일할 때는 거의 필수입니다. 이메일은. 그래서 이 이메일은 뭐 업무 해결을 위해서 커뮤니케이션 용도로 많이 사용하고 특히 용도도 엄청 70% 정도 넘어요. 그래서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이 이메일 어디서 많이 사용하겠어요? 모바일에서 사용하겠어요? 인터넷 서비스 사용하겠어요? 거의 다 인터넷 기반 연결된 PC에서 이용해서 연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이메일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넷 메신저입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메신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스턴트 메신저라고도 많이 우리 책에는 적혀 있는데, 이 인터넷 메신저는 여러분들한테 컴퓨터, 스마트폰 이런 거 가지고 온라인상에서 개인 간의 실시간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카카오톡, 라인, 네이톤 많죠? 뭐 텔레그램, 구글 행아웃, 스노우, 위챗, 비트윈, 스카이프, 왓츠앱 엄청 많습니다. 이 성별 메신저 이용 비율이 남자 96% 정도 되고 여성이 95% 정도 돼요. 95.8%는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20대 이상, 20대에서 50대에서 96%를 사용하고 있고요. 뭐 나이에 따라 퍼센테이지가 다르긴 하지만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인스턴트 메시지의 가장 주 이용은 뭐 때문에 하겠어요? 100% 거의 대화겠죠. 대화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그거 외에도 사진, 동영상, 일정, 업무 파일 공유, 음성, 영상 통화, 게임, 인스턴트 메시지 활용이 엄청나게 활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세 번째가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의 세 번째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예요. 소셜 네트워크는 사실 이제 이 커뮤니케이션에 가지는 인스턴트 메시지랑은 좀 달라요. 소셜 네트워크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예요. 온라인상에서 네트워크를 만든다. 다르게 말하면 인맥 쌓기죠. 그렇게 처음 시작됐죠. 그래서 관심이나 여러분들이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끼리 망을 구축해가지고 메시지 전달하거나 화상 채팅하거나 커뮤니케이션까지 가능하게 하는 겁니다. 서비스 종류는 너무 많아요.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카카오 스토리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많이 사용하고 알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고요. 이 커뮤니케이션 SNS 이용자는 2017년, 18년도에서는 거의 한 78%, 70% 정도 될 정도로 그렇지만 지금 나이가 연대가 발전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주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SNS는 페이스북, 그 다음에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였는데 이게 2019년 5월 조사기 때문에 요거는 많이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성별, 연령별, 이메일 이용률, 그리고 20대, 30대, 40대가 압도적이죠. 업무용도 이메일 이용 빈도가 거의 직장인 이메일 이용자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일해보시면 이메일을 많이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인스턴트 메시지 이용률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해서 거의 90%를 육박합니다. 이용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화가 거의 100%를 가져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는지 카카오톡이 좀 압도적이었고요. 그 다음 페이스북 메신저, 라인 뭐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아까 주 이용 SNS는 페이스북이 가장 높았고 이렇게 연결되고 있고요. 자, 세 번째가 멀티미디어 서비스예요. 인터넷 서비스의 세 번째가 멀티미디어 서비스고, 첫 번째 멀티미디어 서비스 중에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남자분들은 뭐 다 해보셨겠죠, 게임입니다. 게임은 게임 산업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 높은 성장률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문화 콘텐츠를 대표하는 사업이라고 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요. 특히 이 게임 산업 중에서도 온라인 게임이 성장률이 가장 높아요. 특히 온라인 게임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게임 서버 접속해서 다른 게이머와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터넷 게임이나 네트워크 게임이라고 불리긴 하는데요. 거의 대부분 인터넷 게임을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 매우 효과가 좋다라는 게 이제 게임으로 교육, 의료, 국방, 관광 이런 것들을 게임으로 기능적 효과를 더 확장시키고 있고,
국내 게임 시장 규모에서도 인터넷 서비스에서 시장 규모가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게임만 14조가 넘는 거예요. 14조 2,900억 정도예요. 2,900억.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지금 거의 16조가 넘을걸요. 우리나라 게임 대단한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전 세계 게임 시장에서 거의 6.3% 정도, 지금 한 10% 정도 해서 미국, 중국, 일본 다음으로 4위 정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강한 건 PC 게임 분야에서 한국이 한 14% 정도로 점유율 중국에 이어서 그 정도로 많이 높아요.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9.5% 정도 돼서 중국, 일본, 미국 다음이긴 한데 이게 점점 이제 높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정도 게임 산업이 이 정도로 대단하구나. 인터넷 서비스에서 이렇게 서비스 분야에 따라 매출액 차이가 나고 여러분들 관심 분야도 차이가 많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멀티미디어 서비스는 음악이에요. 여러분들 음악 안 들으시는 분 있나요? 다 들으시죠? 음악은 여러분들 과거 국내 디지털 음악 시장 벨소리부터 시작했어요. 통화연결, 컬러링이라 하죠. 그리고 이게 이제 인터넷 기술이나 품질이 발전하니까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고, 한때 mp3 파일 저작권 문제가 많이 생겼으나 최근에는 이제 무손실 음원, 플렉이라든지 이런 음원을 서비스해 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FLAC 파일, 이게 저작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해결했어요. 음악 서비스는 더 발전할 거예요. 음악 서비스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되게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가수에게 투자하세요 이런 것도 보셨을걸요? 그래서 게임 시장 성장률과 게임과 음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고, 그 외에 조금 더 살펴보자면 뭐 전자책, 여러분들 이북, 저 같은 경우는 이북 많이 써요. 책을 너무 무거워요. 그렇다 보니까 태블릿으로 책을 다 변경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의책도 사실 그렇게 많이 사용하고요. 네 번째가 이 방송 동영상인데요. 방송 동영상 서비스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하거나 TV를 재 보거나 넷플릭스 같은 서비스 있죠.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방송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런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 컨텐츠가 지금 비대면 시대에서 엄청나게 발전했죠. 여러분 넷플릭스 안 보는 사람? 저 같은 경우에도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성장한 게 불과 1, 2년이에요. 이만큼 시장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그거 외에도 인터넷 서비스는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러닝,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러닝 받고 있죠? 전자적인 매체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기술을 활용해서 모든 학습 총칭하는 거고, 이러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듣는다고 했잖아요. 저한테도 집에서 편안하게 듣고 싶다, 시간도 내가 원하는 데 듣고 싶다 라고 많이 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 이러닝 서비스의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러닝 서비스는 발전될 거예요. 스스로 학습하고 학습 진도도 관리하고, 이런 개인 수준 이런 것들이 좀 더 커스터마이징 될 거예요. 개인에 맞춰서. 그래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영상을 만들게 되면서 이게 디지털 컨텐츠로 생성이 되니까 영구적으로 축적이 가능한 거죠. 사실 저는 유튜버가 아니었는데 유튜브 파일만 지금 60기가 넘어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강제 유튜버가 됐죠. 그 외에도 인터넷 뉴스 서비스, 여러분들 인터넷 언론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영향력이 커지고 있고, 그거 외에도 인터넷 광고, 네트워크 광고, 검색 엔진 광고, 모바일 광고, 검색 광고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인터넷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들어보고만 해도 서비스가 엄청나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새로 생긴 비즈니스들이에요. 광고 같은 경우는 저도 진행하고 있지만 거의 연단위 확장력은 너무나 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면 좋죠. 그래서 온라인 광고 시장 규모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고,
그거 연결해서 또 있죠. 인터넷 서비스, 커뮤니티 서비스. 여러분들 카페, 클럽, 블로그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개인 관심사 그리고 인터넷 취미 관심사 이런 친목 도모 이런 것들을 하는 곳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용이나 돈을 많이 버시는 분도 많아요. 블로거들, 파워 블로거들 돈 엄청 많이 법니다. 사실 제가 많이 쓰기도 하고 그거 외에 인터넷 쇼핑 여러분들 쇼핑 많이 들어보셨죠? 쇼핑 해가지고 인터넷 쇼핑 모바일 컴퓨터 연결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때 서비스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금액 검색, 가격 비교 검색, 상품 정보 검색 오프라인 매장하고 비교해가지고 더 싼데 하는 거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됐어요? 요즘 뭐가 제일 유행인지 알아요? 쇼핑 라이브가 제일 유행. 기존의 홈쇼핑을 인터넷에 끌고 들어가서 그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됐어요. 그래서 각각의 각 채널에서 자기만의 제품을 파는 거예요. 영상 라이브로. 그게 1회 매출이 뭐 한 번에 2,000개씩 팔리고 3,000개씩 팔리고 엄청난 거죠. 몇 억씩 한 번에 벌어들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인터넷 서비스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인터넷이 들어오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계속 발전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돈이 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디서 언제 어떻게 나타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단하죠. 1년 전만 해도 쇼핑 라이브가 이렇게 유행하지는 않았어요. 지금 같은 경우 쇼핑 라이브가 진짜 많이 해요. 자, 두 번째가 모바일 서비스입니다. 이 모바일 서비스는 이 기본 전개가 기본 서비스가 모바일 단말기를 통해서 모바일 컨텐츠를 기반으로 제공한다는 거예요. 모바일 단말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전에 모바일 서비스는 이런 거였어요. 벨소리, 뉴스, 음악, 생활정보, 웹서핑 이런 것들 보는 거죠. 그리고 문자, 여러분들 MMS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모바일 통해서 웹에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가 모바일 서비스예요. 그래서 첫 번째 이 기본 서비스는 모바일 상에서 웹에서 제공하는 모든 컨텐츠는 전부 다 모바일 서비스고요. 이게 응용된 게 정보 제공 서비스인 거죠. 모바일 기기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료나 정보를 습득하고 뉴스를 보거나 생활정보 보거나 인터넷 웹서핑을 하거나 내가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서비스잖아요. 그게 첫 번째 응용 서비스예요. 두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바일 인터넷 통해서 상호 간의 전자메시지를 교환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기존에 있는 통화뿐만 아니라 소통의 매개체가 됐어요. 그래서 영상, 음성, 문자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메일, 메신저, 여러분들 이메일이나 메신저, SNS, 블로그, 인터넷 전화, 문자 메시지, 커뮤니티 전부 다 되는 거예요. 여기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는 좀 더 세분화됐죠. 지금은 모바일에서 가장 세 번째는 그거죠. 모바일에서 가장 나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게임, 음악, 동영상, 저자책 다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바일 컨텐츠 서비스는 엄청나게 확장력을 가지고 있고 서비스 확산력이 너무 세요.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한 번씩 이 지하철 타보면 핸드폰으로 뭐 음악, 동영상, 게임 안 하는 사람 못 봤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움직일 때 이 인터넷 서비스,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 서비스를 쓰고 있다는 거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무슨 말이에요? 그만큼 비즈니스가 된다는 거예요. 비즈니스가 된다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아, 이게 비즈니스가 되는구나. 그리고 모바일 SNS 뭐 많이 보시죠. 모바일 상에서 여러분들 네트워크 구축해서 정보 공유하고 의사소통 도와주는 거예요. 실시간 정보 생산했죠. 정보 속도 매우 빠르죠.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플리커 서비스 정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발전된 게 모바일 쇼핑이에요. 모바일 단말기가 확대되면서 여러분 이동통신 기술을 사용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내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상품 검색하고 구매하도록 하기 때문에 저도 생각나면 바로 삽니다. 그 정도 돼버렸어요. 이 정도로 모바일 쇼핑에 나의 그 비용 사용 지출 페이가 높았나 생각할 정도로 이 지금 코로나 코비드가 오면서 더 심해졌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2, 3년 전에 내가 온라인에 썼던 비용과 지금 이번 달에 온라인에 썼던 비용 생각해 보시면 이만큼 모바일 비즈니스가 확산되었구나 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넷과 모바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이렇게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서비스 이런 것들이 다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결론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인터넷 특성과 모바일 특성이 뭐가 다른지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중요합니다. 인터넷 특성은 인터넷이 다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다음과 같이 요약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인터넷 특성은 매개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독립된 당사자가 있고 이 상호적인 연결을 하는 거죠. 상호 연결 유형은 여러 가지가 다양하지만 쉽게 생각하면 기업과 기업 간의 연결을 할 수도 있고요. 기업과 여러분들 같은 소비자가 연결일 수도 있고요. 기업과 정부 간의 연결일 수도 있어요. 그 소비자와 기업과 연결할 수도 있고 소비자끼리도 연결할 수도 있고 정부와 기업끼리도 연결할 수 있어요. 정부와 국민, 정부와 정부, 나라끼리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인터넷의 매개 기술이라는 특징 때문에 쌍방향성 상호 연결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호작용이 가능해지고 단방향 상호 연결보다는 우위를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편적이다는 거예요. 세계를 어디서는 내가 여기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세계를 확대할 수도 있고 축소할 수도 있죠. 서울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서 제품을 판다고 소프트웨어를 판다고 하면 서울에서만 사요? 전 세계에서 살 수 있죠. 실리콘밸리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실리콘밸리로 이사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실리콘밸리에서 팔기 위해서. 그래서 이 말이 세계를 확대하고 축소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 번째가 네트워크의 외부성입니다. 외부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사용자 수가 많을수록 그 시장의 가치는 증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핸드폰 쓰면 다른 사람의 핸드폰이 그 제공되는 가치가 늘어날까요? 쉽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서 전화기 써요.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공중전화 집에서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게 공중전화가 가지는 가치가 클까요? 다른 사람과 연결도 잘 안 되는데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연결돼 있으니까 내가 받는 가치도 너무 큰 거야. 남하고 연결됐으니까 이 게임도 연결해서 하니까 재밌고 통화 커뮤니케이션도 같이 연결돼서 같은 상태에서 하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게 네트워크의 외부성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객에 대한 가치가 보안 제품과 함께 증가하면서 으로 인해서 제품에도 적용될 수 있어요. 컴퓨터 사용하려면 소프트웨어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특정 표준을 사용하는 컴퓨터는 이 소유한 사람이 많을수록 컴퓨터 표준이 어떤 표준을 가진 컴퓨터가 있어요. 그 사용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그 소프트웨어가 개발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어요? 낮아지겠어요?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소비자로서 그 소프트웨어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용자한테는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더 많은 가치가 제공되는 거예요. 이게 네트워크 외부성이에요. 네트워크 외부성은 인터넷으로 볼 수도 있고 전화기로 볼 수도 있고 뭐 그냥 공중전화로 볼 수 있어요. 이 외부성이란 말은. 그래서 외부성이 많이 연결될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증가한다는 거죠. 네 번째가 유통 경로예요. 자, 기존의 오프라인의 유통 경로를 생각해 보시면
미안합니다. 인터넷, 디지털, 인터넷은 완전히 달라요. 여기서 디지털로 생산되고 유통되고 소비되고 저장되기 때문에 디지털 상품이 되어버리는 거죠. 유통 경로 역할이 완전히 다르죠. 자, 여러분들 항공권 샀어요. 기존에 저 비행기 가서 항공권 사는 거랑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종이가 필요해요. 그것까지 갈 필요가 있어요? 없죠. 유통 경로의 역할이 새로 생긴 거예요. 엄청나죠. 그리고 물리적인 상품일 때도 제품의 가격, 배달 시간 이런 것들 정보 전달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유통 경로가 새로 생긴 거예요. 대단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간이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원래 우리는 뭐 오후 3시에 만나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되게 되놨어요. 하지만 인터넷 사이트에서 열린다면 그게 오후 3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만나서라도 할 수 있잖아요. 시간 단축이 엄청나지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가 정보의 비대칭성이 감소한다는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여러분들이 중요한 정보가 비대칭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를 산다고 하면 하나의 딜러만 안다면 그 딜러에 대한 정보밖에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컴퓨터 사요. 아니면 옷을 사요. 그러면 옷 파는 판매자가 온라인이 아니라고 인터넷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만 믿고 사야 되잖아요. 같은 제품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인터넷에 연결돼 있어요. 그럼 인터넷 하면 권장 가격이 쫙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서 비교해서 살 수 있죠. 그러니까 비대칭이 사라지는 거예요, 정보가. 이해가 됐죠? 그리고 일곱 번째가 가상적 수용 능력이 무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터넷은 무한의 가상적인 수용 능력을 가지겠죠. 그러면 고객들은 어떻게 됩니까? 구매를 기다려야 돼요? 공급자와 판매자를 기다려야 돼요? 공급자 판매자는 각각의 개인 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요? 다 수집된다는 거죠. 그럼 그 수집된 데이터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더 개인화된 서비스 제공할 수 있고 수만 명이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수용자들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리고 인터넷은 저비용 표준입니다. 표준, 개방된 표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표준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비용이 너무 적죠. 그건 인터넷 기본적 특성이에요. 그리고 창조적 파괴 가능하다는 거죠. 어떤 거냐? 여러분들 신문 예로 우리 책에서 잘 설명해 놨어요. 기존 신문은 사설, 뉴스, 정보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인쇄, 유통망, 컨텐츠, 상표명 이런 것들의 투자가 다 필요해요. 오프라인이라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인쇄기도 있어야 되고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이걸 유통하기 위한 유통망도 있어야 되고 컨텐츠, 상표명 이런 것에 대한 투자가 있어야 되는데 자, 그걸 거꾸로 인터넷 심리에 생각해 보시면 인쇄기 역할 줄어들죠. 유통망 역할 줄어들죠. 쌍방 의사소통 가능하죠. 진입 비용 낮죠. 장점들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는 게 들어오면서 기존의 신문에 우수한 새로운 인터넷 신문으로 대체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게 창조적 파괴 역할을 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거래 비용이 감소돼요.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이 기존에 시간과 발을 들여서 옷을 사러 갔다면 지금 온라인에서 앉아서 구매자를 탐색하거나 정보를 찾거나 협상하거나 문서 작성하거나 계약하거나 구매나 판매 이거에 대한 관련된 비용들이 엄청나게 감소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래 비용 자체가 감소되니까 단가 자체가 싸질 수도 있는 거죠. 그게 인터넷의 특성이에요. 자, 그럼 인터넷 특성이 거의 모바일 특성과 같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모바일 특성은 다릅니다. 모바일 특성은 또 달라요. 모바일 특성은 첫 번째가 개인화예요. 왜냐? 모바일은 내 개인에 맞춰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치, 개별 맞춤 서비스, 위치 추적,
기초 자료들, 여러분들이 어떤 옷 사이즈를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확인되는 거예요. 위치, 이때 이런 위치에 가서 이런 걸 사더라. 그러니까 상호작용이 바로바로 가능해지는 거죠. 인터넷보다 훨씬 더 개인화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편제성이에요. 편제성이란 건 여러분들이 시간이나 장소 상관없이 실시간 정보 획득 가능하고 커뮤니케이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연결돼서 어떤 위치에 들어가면 푸시 서비스 오는 거죠. 그게 편지성이에요. 세 번째가 위치 기반성입니다. 여러분들 특정 시점에 여러분들 모바일 사용자가 얘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비게이션이라든지 길찾기라든지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위치 기반. 모바일만 되잖아요. PC로 안 되잖아요. 움직이면서 PC를 두고 다닐 수 없잖아요. 확인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움직이면서 가능하진 않죠. 네 번째는 즉시 연결성이에요. 즉시 연결돼서 즉시 정보를 볼 수 있죠.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용의 편의성을 바로 느낄 수 있을 거잖아요. 이렇게 인터넷과 모바일은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번째 시간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인터넷과 모바일의 특성까지 여러분들께 강의를 했어요. 자, 제가 내드린 과제 잘 챙겨주시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연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의 내용은 교수계획서의 순서와 같기 때문에 수업이 헷갈린다고 생각하시면 교수계획서를 보고 천천히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